안녕하세요. 첼리브레입니다. 시장에 뚜렷한 방향성이 없는 와중에 어저께 급작스럽게 비트코인이 20%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작스럽게 상승을 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좀 많이 사토시 마켓에서 하락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뭐 이런 어떤 그 모호한 방향성, 그리고 어저께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사실은 펀더멘탈적인 어떤 그 측면이나 뭐 그런 게 이제 발생해서 볼륨량이 솟으면서 그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많이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불장을 외치기보다, 하락장을 외치기보다는 그냥 저는 잦은 매매보다는 그냥 관망하는 자세로 가지고 있는, 홀딩하고 있는 코인 개수는 지키되 일정 부분의 현금액은 그냥 두는 게 제가 보기엔 전투적으로 임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잦은 매매를 하면 오히려 코인 개수를 더 많이 잃을 확률이 높다. 특히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걱정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근데 어저께 이제 뉴스가 나와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연방준비은행, 전 세계 이제 기축통화를 찍어내는 연방준비은행의 스탠스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74년 만에 최악의 미국 경제, 코로나에 직격탄 맞았다. 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연준 의장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앞에 놓인 길 역시 불확실하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레저와 요식업 등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실물 경제 분야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2024년은 돼야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이 직접 이 말을 언급을 하셨대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실물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주식시장이 여기서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가상자산 시장은 특히나 더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가는 격이라서 비트코인 빼고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 올라간 게 지금 뭐가 있나요? 회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직 갈 길이 되게 멀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2023년 말기나 돼야 제가 보기에는 연방준비은행에서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아마 지속적으로 달러 프린팅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회적으로 아마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을 할 거고, 오늘서부터 리플사가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이제 소송전에 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아는 걸로는 원래 2월 14일 날부터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 뭐 자세한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부정적인 내용도 있는데 어쨌건 프로세싱이 좀 빨리빨리 회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블록이란 매스미디어사에서 이것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리플사는 법적 절차가 느리지만 우리는 더 넓은 시장의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고 리플사에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호주 정부도 마찬가지, 그리고 SBI인가?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로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에 관해서 피력을 하고 있죠. 호주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죠. 이거는 호주 정부에 있는 어떤 그런 문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페이먼트하고 관련돼 있다. 그래서 증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대요. 이거는 지나가는 어떤 그런 정보로서 그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그 베리 실버트랑 DCG 그룹에서 간간히 언급을 드리는데, 로이터 연합통신이거든요. 로이터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 마스터카드, 웨스턴 유니언, 베인앤캐피탈, 벤처스로부터 대기업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기업들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서 DCG가 세워진 거다. 나스닥한테도 이제 지분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베리 실버트가 CEO로 등극했고, 베리 실버트가 처음에 비트코인을 구입했을 때가 2012년도 17만 5천 달러만큼의 비트코인을 11달러에 개당 11달러에 구매를 했었다. 근데 이게 되게 대단하다는 거죠. 이게 이런 안목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이 보는 관점의 문구를 과거 구글링을 하시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어떤 특정 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지금까지 하고 있으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달, 두 달 보시면서 가상자산에 뭐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하지 마시고 일정 금액의 어떤 뭐 월급을 받으시면 그 금액에서 일부분을 떼서 적립식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시든 아니면 뭐 DCG에 있는 DCG에서 투자한 여러 가지 뭐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든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을 잘 솎아서 저점마다 매집을 하시든 그러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거를 걱정하시기에는 뭐 오른다 내린다를 걱정하신다는 건 좀 약간 너무 앞서가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리플에 관해서 또 소송권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소송이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진행 중인 와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해서 리플사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규정을 내렸는데 그것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전달해 줘라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것에 관해서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아직까지 뭐라고 딱 확실히 답변을 안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포춘지면은 되게 유명하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매거진이거든요. 포춘지가. 그래서 어쨌건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어쨌건 뭐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이목을 집중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뭐란 얘기를 하냐면 오늘서부터 이제 방어가 시작된다. 소송에 이제 당했고 그러면서 상장 폐지되거나 뭐 거래가 중지된 거래소들이 되게 많은데 혁신은 시험 중이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파트너 및 커뮤니티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 적절한 규제 감독과 함께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질서 있는 시장을 규정하기 위해서 분명히 작동하지 않는 오래된 법률을 현대화할 것이다. 현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의 포부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욕을 지금 되게 많이 먹고 있죠. 근데 전에 그러니까 글렌 허친스라는 그 인물에 관해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도 한번 환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실버 레이크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 직원이에요. 그래서 그 글렌 허친스라는 분하고 아무래도 인맥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리플사는 XRP 방어가 절실해짐에 따라서 이더가 보안이 아닌 이유를 알기를 요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따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말꼬리를 잡고 이제 늘어지는 거죠. 증권거래위원회. 그래서 증권거래위원회하고 소송전에 붙으면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리플사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오래전부터. 저는 분명히 뭐 연준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소송은 뭐 이기든 지든 어떻게 되든 벌금을 내든 이게 긍정적으로 분명히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지속적으로 코인을 좀 늘려나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를 쫓아는 하지 마시고 이미 손절하고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욕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고가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리플사가 이제 소송에 직면하면서 조금 안 좋은 마음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저점에 들어가서 그냥 지속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 두 배만 먹고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쁘지 않고 장투용으로 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왜 증권이 아닌지에 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섹은 분명히 두 명의 승자를 선택을 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보다 훨씬 더 크고 성장하고 있는 탄탄한 산업을 무시했다. 그래서 리플사를 무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서 직접 추구할 것임을 발견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정보 자유법을 요청을 제출했다. 섹은 이더의 상태를 비보안으로 결정한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 명확성이 나와야 저는 비트코인 ETF라든가 그 이더리움 ETF에 관한 것도 사실 섹에서 규정을 내려줘야
저는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증권이냐, 리플이 증권이냐, 증권 아니냐를 떠나서 또, 예,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뭐 임팩트 있는 뉴스를 말씀드린 건 없지만, 어, 예, 오늘은 하여튼 첫 번째 이제 반박문을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선 뭐 비트코인이나 각종 알트코인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못 드리고 XRP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게 아마 전체 산업의 이정표가 되고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만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XRP 지금 이 소송전에 관해서 좀 약간 껄끄럽게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하러 투자를 하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항상 이런 안에서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막시멀리스트가 되게 많이 생기는 거지. 사실 알고 보면 그렇거든요. 그 가격이 이제 못 올라가고 소송전에 이제 휘말렸으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거지. 그것만 만약에 돌파구가 나오고 다시 상장 폐지됐던데 상장하기 시작하고 거래 정지됐던데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 또 사람들은 또 말을 또 바꾸고 기사도 호전적인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게 또 사람이고 대중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